KBS 아나운서는 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KBS의 김모라는 아나운서가 이 뉴스를 보통 기자들이 편집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까지 그야말로 불문율이고 KBS의 관습법이고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를 하는 거고 기자는 라이팅하고 에디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나쁜 기사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나쁜 기사, 문재인에 대한 나쁜 기사는 하나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탄론한 날만 안 읽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쭉 안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 이 KBS의 그 김모 아나운서, 저는 이 사람 혼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었다. 세 번째, KBS가 지금 완전히 폭망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전업주부예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할놀이 해봐 이러면서 엄마가 그냥 아빠 회사에 학교에 가가지고 막 시험지 지 마음대로 막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거보다도 더한 죄인 거예요. 자, 한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KBS에 오늘 그동안에 KBS가 1억 연봉자가 절반이나 된다 이랬더니 KBS에서 그렇게 안 되고 46%밖에 안 된다고. 60%에서 46%. 거기다가 그 숫자가 2,000명인데 우리 1,500명밖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KBS에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블라인드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KBS의 사원증이 갖고 있고 KBS의 사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KBS 사원이에요. 자, 1억 연봉에다가 KBS 하는 일 없다 이러니까 답답하네. 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십 년은 정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원님 되세요. 와,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이 KBS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 아나운서가 왜 내 맘대로 뉴스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KBS의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 노조 활동, KBS의 이른바 민노총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가 엄청 극렬 노조예요. 여기에 그 중심이 되는 건 아나운서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나운서가 왜 아나운서가? 자, 예전에는 제가 이제 KBS 기자로 있을 때는 기자들이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KBS는 NHK나 이런 BBC와 마찬가지로 보도 기능이 최고의 기능이에요. 국가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리가 날 때라든가 자연재해가 날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6 혁명을 일으켜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강찬성 아나운서라고 해서 그건 제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KBS에 1착으로 가서 우리 혁명군이 이 나라를 접수했다. 우리가 5.16 혁명을 우리 군부가 일으켰다. 이거를 아나운서가 읽게 만든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KBS 김모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나는 쿠데타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이 김모 아나운서가 내 맘대로의 뉴스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방송에서 있을 수가 없는 중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자들이 굉장히 중심 세력이었는데 이게 노무현이 오면서 기자들을 다 쳐냅니다. 그러면서 이 PD들에게 세력이 갑니다. 그래서 PD 수첩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건 SBS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정 60분 이래서 즉 보도의 기능을 PD들이 막 가져가요. 그래서 김제동이 오늘 밤 김제동인가 그저께 밤 김제동인가 그 쓸데없는 프로 한번 만들었었죠. 그것도 PD들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 뉴스를 PD들이 해서 그 뉴스의 권력을 PD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아나운서들은 열등감 폭발인 겁니다. 첫째, 우리는 픽업돼야 된다. 선택받아야 된다. PD든 기자가 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보면은 저도 이렇게 제가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은 이제 뭐 기쓰고 이런데 뭐 보도본부장이라든가 부본부장, 뭐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여자 아나운서를 뭐 9시 뉴스니 7시 뉴스니 이런 데 앵커로 써요. 그러면은 막 여자 아나운서들이 막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와요. 그래서 부장님, 이거 부장님 드리려고요. 제가요 이거 고려당에서 케이크 사왔어요. 부장님 주세요. 막 이러면서 헐 제가 이제 이랬죠. 진짜 그렇게 하면 또 막 그 발탁도 되고. 그 아나운서는 연예인하고 비슷하게 누군가가 픽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선발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니 PD하고 기자들하고 둘이서 막 잘 해먹어? 우리가 또 이 일선에서 얼굴 내밀고 우리 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분장비, 우리한테 뭐 3,000원 줘? 그러니까 도경환 씨 같은 경우도요. 이 슈돌인가? 거기에 할 때 아마 도경환 씨가 분장비나 뭐 출연료를 해서 받는 게 아마 2, 3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야외 촬영을 하더라도. 근데 도경환 씨가 프리랜서가 되면은 아마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박종진한테. 박종진이 이제 무슨 가족들하고 다 나왔잖아요.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저 너무 놀랐어요. 회당 800만 원 받는데요, 여러분. 800만 원. 그러니까 도경환도 뭐 하면은 그 하영이 뭐 연우 이렇게 600만 원은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장윤정 한번 뜨면은 막 1,000만 원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아나운서들은 거기에 이제 굉장한 이 열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야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아나운서들이 자기가 능력만 되면은 이 프리랜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는 그런 아나운서들 없어요. 근데 앵커들도 없고. 그러다가 외국에 갔다가 약간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요. 그럼 여자 아나운서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희식겁자란 자기 신변 잡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속치마 바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 노출이 있는 끈 하나 있는 나시 입고 나오고 허거.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제가. 그만큼 아나운서들이 갖고 있는 입지.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열폭이 있었다. 자, 그런 점에서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선족까지 찾은 얄팍한 고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로서의 고민정의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고민정 한번 올려주세요. 자, 고민정이요. 오세훈이가 그 광진에 말하자면은 이 조선족들이 많아가지고 또 호남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는 팩트로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고민정이 이렇게 올렸어요. 광진에 있는 양꼬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광진 주민들이 그냥 우리 이웃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양꼬치 거리에 있는 훈춘 양꼬치에 가서 사장님이 추천하는 고기가지 튀김 마라샹궈를 한 끼 포장해 왔습니다. 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광진 주민들 외롭지 않게 할 겁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돕는다는 게 우산을 건네줘야지. 같이 비 맞으면 둘이 다 감기 들어가지고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게 고민정의의 IQ에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진까지 저렇게 이 조선족들한테 이렇게 그 가게에 간 거예요. 자, 고민정의가 조선족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의는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당선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당선되지 못합니다. 고민정의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본성을 읽지 못해요. 아무리 부자 동네에 가더라도 이 강남에 오더라도요. 이 공용 계단은 지저분한데 집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한 집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안 그래요. 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참 잘해 주셔갖고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랬습니다. 또 임대 아파트 그걸 지어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죠. 이런데 정작 문재인 찍고 대깨문들이 임대 아파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거품 물고 데모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내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조선족 동포에게 이 우산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 동포라고 하면서 같이 비를 맞겠다. 광진을 분들 원치 않아요. 그리고 광진을이 조선족 거리라고 이렇게 소문나는 거 원치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왜? 영등포 을의 경우입니다만 제 지역구에는 영등포 갑하고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찰서 이렇게 제가 일요일에 돌면요. 조선족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때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림동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웅덩이 같은데 피가 그냥 대하처럼 고여 있는 경우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말 조선족 거리로 불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연 조선족을 중국 동포라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이도 조선족이란 말 썼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맞아요. 그리고 조선족 동포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미동포, 뭐 제일동포, 뭐 조선족 동포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있죠. 그렇지만은 엄연하게 조선족 동포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100% 중국 국적인 거예요. 우리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재외국민 그 체류 이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많지만 조선족의 경우는 100%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색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중국을 이렇게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을 갖고 같이 비를 맞아요? 진짜 고민정이에요. 기자, PD에 친 열폭하는 아나운서 고민정.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KBS의 내 맘대로 뉴스 이것도 이적 행위입니다. 왜? KBS는 국가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KBS에 여러분 게시판에 달려가서 이 아나운서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당연히 거부하셔야 됩니다.